형제 있으세요?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 요즘 연락하세요? 한 분 얘기 들어보세요. 형이 있어요. 2살 위, 어렸을 때요. 진짜 친했어요. 같은 방 썼거든요. 2층 침대. 형이 위, 나는 아래. 밤마다 얘기했어요. 형, 잠 왔어? 아니, 나도. 그러면 형이 위에서 손 내려요. 나는 밑에서 손 올려요. 손잡고 잤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근데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친했어요. 형이 먼저 대학 갔거든요. 서울로.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형이 방학 때 내려오면요. 진짜 좋았어요. 형 가방 뒤지면 뭐 있거든요? 서울 과자, 서울 라면. 야, 너 줄라고 샀다.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요, 형이 결혼했어요. 나도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요, 형이랑 나 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네 가족, 우리 가족 따로 됐어요. 명절에 만나요. 부모님 집에서. 근데 뭐가 다르더라고요. 형 옆에 형수가 있어요. 나 옆에 아내가 있어요. 예전처럼 얘기 못해요.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형수 눈치 보여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아내 눈치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안부만 해요. 잘 지내지? 그게 끝이에요. 근데요, 진짜 멀어진 건 부모님 돌아가시고래요.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형이랑 얘기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거 어떻게 하지? 형이 그랬어요. 네가 해라. 난 서울이잖아. 나는 지방이거든요. 부모님 집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어머니 모셨어요. 5년 모셨어요.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고 밥 차려드리고. 형은요, 명절에 와요. 하루 있다가요. 용돈 드리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러고 가요. 솔직히요, 서운했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형이니까. 그래도 형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끝나고 유산 정리해야 했어요. 부모님 집이 있었거든요. 작은 아파트. 형이 그랬어요. 반반 하자. 나는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5년 동안 내가 모셨거든요. 병원비 내가 냈거든요. 시간 내가 썼거든요. 내 아내가 고생했거든요. 형은 명절에 왔다 간 게 다야. 근데 반반? 형, 나 5년 모셨어. 그랬더니 형이 뭐래요? 그건 네가 가까이 사니까 한 거 아니야? 나도 멀어서 못한 거지 안 한 거 아니야. 그 말 듣는데요. 이 사람이 형 맞나? 40년 형제가 돈 앞에서 일어나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형수도 끼어들고 내 아내도 끼어들고 난리 났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반반했어요. 변호사까지 갈 뻔했는데 결국 반반. 근데요, 돈 문제는 끝났는데 형제는 끝났어요. 그 뒤로 연락 안 해요. 3년 됐어요. 명절에 안 만나요. 전화 안 해요. 카톡 안 해요. 형 번호 있어요. 근데 안 눌러요. 형도 안 눌러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형제 사이 좋은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만나요. 부모님 집에서, 명절에, 제사에.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유산 정리하면서 싸우고 그 뒤로 남이 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생각해 봤어요. 형이 나빠서? 내가 나빠서? 아닌 것 같아요. 그냥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형은 형대로 살림 꾸리고 나는 나대로 살림 꾸리고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각자 가정 챙기기 바쁘고 형제는 뒷순위가 돼요. 그러다가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끊기면 남이 돼요. 근데요, 이분 얘기 더 들어보세요. 작년에요. 형 소식 들었어요. 형이 아프대요. 암이래요. 조카한테 들었어요. 형 아들, 삼촌, 아빠 아파요. 전화 받고 멍했어요. 3년 동안 연락 안 한 형, 돈 때문에 싸운 형, 남이나 다름없는 형. 근데요, 암이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 못 잤어요. 이상하죠? 미운 사람인데 걱정이 돼요. 밉다가도 형인 거예요. 병문안 갔대요.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3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가면 어색하잖아요. 근데요,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형이 그냥 죽으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병원 갔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형수가 나왔어요. 눈 마주쳤어요. 서방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전에 부르던 대로. 들어갔어요. 형이 누워 있었어요. 많이 얕더라고요. 형이 나보더니 눈물 흘리더라고요. 나도 울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3년 동안 못한 말, 그 눈물에 다 들어 있었어요. 형이 뭐래요? 형이 손잡더라고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 나도요. 나도 미안해. 그게 끝이에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그 뒤로 매주 병문안 가요. 형 상태가 좋아졌어요. 수술 잘 됐대요. 지금은 통원 치료 중이에요. 가끔 만나요. 밥도 먹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어색한 것도 있어요. 근데요, 연락은 해요. 형, 잘 지내지? 너는? 나도. 이 정도. 근데 이게 어디예요? 3년 동안 남이었는데 다시 형제 된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돈이요. 중요해요. 근데요, 형제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돈이 더 커 보였어요. 근데 형이 아프니까 돈이 안 보이더라고요. 형만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손잡고 자던 형. 그 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5년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 그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형이 살아 있어야지. 형이 있어야지. 그거 깨닫는데 3년 걸렸어요. 형이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요. 늦었죠. 근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지금 형제 사이 안 좋으신 분, 부모님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며느리 사위 때문에, 오래된 서운함 때문에 연락 끊은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가 내일 아프면 후회 안 하시겠어요?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근데요, 형제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 형제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 공유하는 사람, 형제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잃으면 진짜 혼자예요. 연락해보세요. 거창하게 말고요. 짧게요.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돼요. 상대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으면 다음에 또 해보세요. 언젠간 받아요. 그때 미안했어. 이 한마디 하세요. 형제 사이요. 끝난 것 같아도 끝이 아니에요. 피는 못 속여요.